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수학함수 보장 가수, 즉 종합가수를 둘로 나누면 바로 이제 어, 수학함수 보장과 과실손해보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농구문 이론서는 또 수학함수 보장을 뭐 비가림 가수 보장 하는데 그 이제 크게 수학함수 보장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과실보장으로 두 개를 나누는데 그거 역시 크게 봐서 과실보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근거는 뭐냐?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이제 이 과수원 전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 하면 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제 그에 태풍이 불었다, 즉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다 하면 바로 이제 수확한 것이 있을 것이고 바로 수확하지 못한 것, 즉 감소량이 있을 겁니다. 감소량. 그래서 이제 피해, 즉 피해를 본 거죠. 피해를 본 거. 피해 수확량이라고도 하죠.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자, 피해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확 감소는 피해율을 수확량을 통해 이 수확량을 계산해서 바로 평수 및평 공식으로 피해율을 따진다는 것. 것과 이제 과실 손해보장은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아요. 이제 품목 특성상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도 이제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 감수량을 통해서 이제 직접 피해율을 감수량을 통해서 품목 특성상 피해율을 직접 계산한다.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수확량을 거치지 않는다.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는다. 물론 평년 수확량은 여기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대다수고 다만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크게 수확감소 보장과 과실손해보장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 2과목을 분리하는 것은 시험 때는 필요하지만 수업할 때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통합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감소 보장과수를 1과목, 2과목 통틀어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학감소 보장의 과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수량에 의한 인수제한. 자, 수량에 의한 인수제한, 사과의 인수제한을 통 15점으로 써라. 소수령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조사 방법, 복숭아. 이제 보니까 여기서 몇 번 나왔어요? 15, 25점 나왔네. 25점. 근데 이외에서는 7번, 16번이면 30점 나왔네요. 근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무슨 포주 수확량 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다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두 수확량 착가수 조사 방법이 나왔네요. 제가 강조하는 조사 방법이 이때 나온 것 같아요. 조사 방법.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을 서술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이후에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를 가만히 추측해 보면 서술하라 하면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면 채점위원들에 따라 이제 점수가 이제 달라지겠죠. 어떤 객관적인 구체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조사 방법 서술하라를 아예 무시하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손해평가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을 안 나오더라도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회에서는 3번, 4번, 12번, 15점에 30점 나왔네요. 30점. 근데 이제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OX 문제로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는 낼 수 있죠. OX 문제. 보상하는 손해냐, 근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서술하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나무손해보장 보험.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서술하라. 또 이게 나왔네. 서술하라. 나무손해보장에 이때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서술하라 할 때 농구몬 이론서상에 있는 요걸 쓰라면 이제 다 외워서 써야 돼요. 근데 그냥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라면 예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뭐 트랙터가 깔아뭉갠 손해,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 손해 막 쓰면 돼요. 무조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니까. 문제는 농구몬 이론서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해놓고 그런 걸 쓰라는 문제.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조금 이따 간략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뭐 단골이고, 과중조사, 조사 방법, 단골. 4회에는 세상에 출제가 빵이었네요. 5회. 그래서 5회는, 무려, 9번, 10번이면은 30점에. 그 다음에 40점이 나는 40점 무려. 근데 이제 참달의 평년 수학량, 참달의 수학량, 1과목, 2과목에서 참다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복숭아,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이, 복숭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고, 유자, 무화과, 포도, 광귤의 보험기간이 나와요. 보험기간. 보험기간이 이때도, 나왔네요. 이번 11회 시험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6회. 6회도 무려 이제 많이 나오긴 했네요. 3번, 그 다음에 14번.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났네요. 6, 7, 8번이 나왔으면 이것만 해도 45점인데요. 15점짜리 60점.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무려 70점이에요. 70점. 진짜 그랬나요? 아마 이때는 점수 배당이 좀 저기 됐겠죠. 이게 말이 안 돼. 70점이 나왔던 말이 안 되고, 하여간, 점수 배정은 모르겠는데, 표준 수학량, 뭐, 제식 밀도, 이런 거 다 없어졌으니까 요즘은. 그 다음에 자두에 실제 결과주 쓰고 하는 거. 복숭아. 문제 다음 문제가 20번, 20번. 바로서 이제 두 품종을 복숭아, A 품종, B 품종, 에 바로 수학량을, 품종별로 계산하고 피해를 따지는 게 나왔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7번은 5번, 10번이니까 15에 20점 나왔네. 20점. 그래서 표준 수학량의 70% 품목, 뭐, 사과대추, 유자, 살구. 사과대추 없어졌으니까 유자, 살구 쓰라는 거 나왔고, 포도의 세 가지 보험금. 수학감소 보험금, 수학량 추가 보장 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이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다가 8번, 12번, 19번 무려 5점밖에 안 나요. 8회 9회는 이제 사과배, 단과 떫은감에 적종에 서자 출신 적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서자 취급을 받아서 안 냈네요. 하지만 바로 이제 10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아마 10회에서 19번 문제 가장 고난도고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착가수 조사 전에 복숭아를 내긴 했대. 사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때 수학량은 착과량 마이너스가 아니라 맥스 큰 거 중에, 즉 평년 수학량하고 착과량 중에 큰 거 중에 그 다음에 감수량 최초로 낸 겁니다. 이때 개정되고 바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과수 조사 전 사고 없음. 지금도 중요하고, 기수학으로 과중조사 없는 부모. 이러면 이제 주당 평년 수학량을 수학량으로 본다는 거. 이때부터 이제 제법 함정이 있고, 이때까지 문제들은 뚜렷한 함정도 없고 지뢰도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면 맞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바로 어떤 깊은 실력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럼에도 아직 복숭아의 병충해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수학량 구하라, 수학량 감소, 수학 감소 보험금 구하라, 수학 추가 보장 특이하게 저기 구하라. 그래서 이제 10번, 그 다음에 11회 작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1회 문제에서 이제 가장 킬러 문항, 1과목에서는 6번 킬러 문항으로 등장해요. 2과목에서는 11번의 매실이 바로 킬러 문항으로 등장해요. 왜 킬러 문항이냐? 평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바로 문항마다 조건이 달리는 이게 최초의 경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조건을 다, 즉 뭐 소수점 두째 짜리 이하 프로로 계산해서 소수점 두째 짜리 이하 반올림하라. 이거를 전체로 줘요. 전체로 물음 1, 2, 3. 그런데 이번에는 물음 1의 조건하고 물음 2의 조건이 달라요. 물음 1의 조건 최초입니다. 물음 1의 조건은 주당 착과량을 반올림하라. 물음 2는 수확량을 반올림하라.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물음 2에서는 주당 착과량을 반올림하면 틀려요. 이런 진짜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내더라도 표 6번처럼 표 6번처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요. 표준 수학량 내는 방법을 딱 줬어요. 전체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돼. 근데 여기는 문항마다 이렇게 여기는 전체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0%.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과목은 6번, 2과목은 바로 이 19번 문항, 19번 문항. 그래서 이제 이제 문항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좀 수상하다 하고 바로 패스하고 안 풀었어, 못 풀었어. 이게 문제도 길었고 결국은 시간 부족해서 못 푼 문제예요, 제가. 못 푼 문제. 풀었더라도 아마 2번 주당 착과량을 아마 반올림 했을 겁니다. 1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잔인한 측면, 잔인한 측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쪽 과목들이 킬러 문항으로 등장한다. 옛날에 킬러 문항은 전부 변화, 뭐죠? 킬러 문항들, 고추,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 이런 것들이 주로 킬러 문항이었는데 이제 킬러 문항들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쉬웠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낯설게 해버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당 착과량 구하면 그냥 표본주 몇 주에 표본주가 7주다. 그러면 표본주 착과사 140개다. 하면 쉽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표본주를 그냥 표본주 1, 표본주 2, 표본주 3, 표본주 4, 또 이렇게 아주 낯설게 지금까지 전례 없게 이런 경우가 또 기출문제 없었거든. 이렇게 내버리니까 또 이제 처음 보면 쉽더라도 당황해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워도 시험장에서는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벽으로 킬러 문항을 설정했던 게 바로 매실 문제다. 매실. 그래서 이제 바로 낯설게 하기. 그 다음에 문항마다 이 물음마다 즉 물음마다 조건을 달리해줬다. 참 그래서 참 내용이 깊고 그런 거로 표 6번처럼 승부를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참 이렇게 문항마다 달리줘 버리면 그래서 이제는 돼요. 이제부터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 적응하게 돼요. 그러나 처음 당하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면 물음 위에도 반올림 해야 되나? 이제 결국 이렇게 망설이면 총 늦게 뽑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이제 12회 예상 감히 해보면 아직까지 수학기 후 수학량을 구하라는 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수학기 전은 이제 몇 개 나왔어요. 수학기 전은 수학기 후 수학량은 즉 수학기 전에 조사가 없었다. 즉 사고가 없는 경우
이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유력하다. 그것이 이제 참다래가 될 것이냐, 만감류가 될 것이냐, 대추살구. 요거는 이제 특히 요 세 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밤오두는 뭐 5점짜리 몇 개 나왔는데, 15점짜리로는 나온 적 없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서 보험료, 환급보험료가 안 나왔고, 병충해가 중요함에도 복숭아 병충해는 복숭아가 여러 번 나왔는데, 병충해는 없었어요. 왜 포도는 중요한데, 다 수익 안정보장. 수입 안정보장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인가 밖에 안 난. 물론 포도는 사과배 단감 떫은 만큼 중요해요. 안 나온 경우가 드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수입 안정보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 과목에서도 결국은 포복자만은 적과점만큼은 중요하다. 근데 만감류가 지금 일이 이쪽으로 편입된 지 2년인가 3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만감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제 생각. 만감류의 수학기 후 수학량을 내지 않을까. 제 추측이고요. 여러분 다 공부해야 다 공부. 그 다음에 복숭아가 또 나온다면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온다면 이제 병충해 감소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참다래가 아무래도 그 중요성에 비춰서 적게 나왔다. 이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하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항상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학감소 보장 품목 바로 뭘 하느냐 포복자만 바로 밤오두 오유참 매대사를 하겠다. 이거를 나누는 이유는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즉 전체 평년 수학량분의 평년 수미 이렇게 해서 PR을 즉 수학량을 통해 수학량을 산정을 통해 바로 피해율을 구하는 종목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물론 이제 포복자만은 착과량 적과점과 비슷하게 착과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바로 포복자만은 반쯤은 적과전에 걸쳐 있고 반쯤은 여기에 걸쳐 있다. 중간에 있다. 중간에 포복자만은 그래서 바로 반은 적과전, 반은 애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품목들 그래서 이제 농구문 이론서는 애들을 따로 분류했는데 바로 비가림 시설이 있느냐. 그래서 애들은 다 모두 수학감소 보장을 동일하다. 뭐 이렇게만 해서 비가림 감소 보장을 써라 혹시 나오면 이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항상 우리가 보험에 어떤 문제가 나면 보험의 목적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가 맞는가, 보험 기간 필수입니다. 필수. 항상 문제를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개를 스캔하는데 30초.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듯이 문제의 논점, 문제의 지뢰를 파악해서 문제지 옆에 쓰는 거 1분. 딱 1분 30초. 좀 더 길면 2분. 총 합해서 2분 동안은 문제를 스캔하고 논점이 없고 함정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함정이 딱 보일 때, 이게 함정이구나. 보일 때 문제풀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저도 시험장에 딱 하니까, 딱 봐서, 벼 6번. 딱 함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들어가고. 함정이 안 보이는 것들, 보여도 너무 시간이 걸리는, 다 뻔히 아는 거. 너무 쉬운 건데, 뻔히 아는 거 못 들어간 게 마늘의 재파종. 이거 좀만 공부하면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파종가 경작불능. 날짜가 그것도 두 농가만 나왔으면 제가 얼른 풀이 들어가요. 물론 네 농가. 이거 완전 시간 잡아먹는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험의 목적을 얼른 스캔해야 돼요. 즉 목적이 타당한가 이 말은 이제 인수제한에 다른 말은
인수 제한에 걸리는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험의 목적이 타당한가, 즉 인수 제한에 걸리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딱 봐서 인수 제한에 걸리는 품목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저기니까 복숭아 했는데 심은 지 2년 됐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이 복숭아. 이건 보험금 없어요. 보험금 없어.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은 바로 인수 제한을 인수 제한을. 그러니까 인수 제한에 대해서 완벽히 장악하고 완벽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 제한, 시험에 몇 점 이번에는 몇 점 나올 차례 포기해. 안 됩니다. 인수 제한을 모른다. 보험의 목적, 가장 중요한 보험의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타당하면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가? 우리는 보장하는 재해 있을 때만 피해율을 계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없더라도 보험가입 금액 문제나 보험료 문제는 요거 이전이니까 따지지 않아도 돼요. 보험료, 보험가입,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 차액보험료, 이거는, 이거 따지지 않아도 되죠.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거 따지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보험기간. 기간 안에, 모든 것은 그러니까 시간,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요. 시간. 모든 거는 우리 시간, 공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따라서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기본. 요거를 최소 30초, 좀 길면 하면 1분 안에 얼른 파악을 해서 요 세 개가 타당한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 푸시는 분하고 요거 따지시는 분,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 제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문제를 한 5개 정도 냈어요. 그러니까, 인수 제한 그때 풀기로 하고, 오늘은, 보장하는 재해부터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장하는 재해도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보장하는 재해. 보장하는 재해, 즉, 이 재해가 없으면 우리 손해평가사 모두 직장 잃어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보장하는 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먹여 살려. 또,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 욕하는 소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농민들이, 모두가 풍년이에요, 봐요. 모두가 풍년이면 모든 농민 다 죽습니다. 근데, A, B는 재해를 맞고, B는 재해가 없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여기가 이제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보험금 받아 살고, 또 이제 다음에 바뀌어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해라는 것을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처럼, 꼭, 이렇게 나쁘고, 저기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자연재해에서 우리 농구먼 이론서의 문제점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주구장창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3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nd의 문제, and와 or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 입증 책임 문제. 세 번째는 화재의 제3자의 고의로 불지른 화재. 이거 어떡할 것이냐. 자, 첫 번째, and와 or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 바람과 비, 정난운과 봉우리 조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nd와 or는 우리가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or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or가 나올 때 우리가 읽는 방법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nd는,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칠 때, 즉, 동시에 존재함을 바로, 여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즉, 동시 존재, 양립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본 지 이제 12회차란 말이에요. 근데도 1회 때부터 아직까지 안 고치시는 걸 보면 이게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이분들이 양자역학을 전공하다 오시는 분이 아닌가? 응?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뭐죠?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 존재, 동시에 존재. 물론 여기는 이제 바람과 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고양이 중에 뭐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는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가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슨 상자 안에 독약이 쏟아지는 장치. 그러니까 여기를 뭐 건드리면 여기다 고양이 한 마리를 넣고 독약이 쏟아지는 장치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잘못 건드리면 독약이 쏟아 죽나 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 양자역학자들은 엔드로 말해요. 엔드. 오어가 아니야. 우리가 딱 보면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양자의 세계, 즉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살아 있으면서 살아 있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하고 동시 존재라는 거예요. 동시 모든 존재들이. 그러니까 고양이는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가 아니라 살아 있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즉 관측을 하면 이제 하나로 살아있는 거 내지는 죽어있는 거로 결정된다. 무슨 이제 전자, 양자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동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동시. 그래서 이제 뭐 양자역학의 세계에서야 뭐 이제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죽어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격렬히 반발을 했죠. 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께서. 그래 이제 이렇게 이거는 동시 존재를 말하는 엔드는 바람과 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바람만 내리고 비만, 물론 이제 양자역학은 한 개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존재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그냥 비유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란운과 봉우리 조군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가 기상학. 그러니까 빨리 바람 또는 비 둘 중에 하나만 내리면 그렇게 고쳐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규정이 무척 애매하다. 자, 강한 바람, 돌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어떤 규정이 없어요. 어느 게 강한 바람이냐, 어느 게 돌풍이냐. 그래서 우리 A 과수원하는 분이 이제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사과가 우수르르 떨어졌어. 우르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를 했어요. 사고 접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러 가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하러 간다.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랑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서. 근데 아무리 그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이제 주위의 기상청에 봐도 우선 바람이 뭐 불었다는 증거가 없어. 어젯밤에 우리 지역에 불었다. 바람이 뭐 우리 군 전체 부냐, 우리 과수원만 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돌풍,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사 나갔던 사람 갑갑할 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그러면 당신 재해가 없었다는 거 증명해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송한데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죄송한데요. 어떤 사실이 있다는 증명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해야 됩니다. 있다고. 어떤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 않았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피해 사실이 없었다. 물론 이제 살인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이제
살인 시간 장소가 정확하다면, 이거 이때는 증명할 수 있어요. 이때가. 근데 이제, 시간,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게 모르면, 딱, 왜? 그때만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없다는 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상식적으로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상식적으로도 필요하니까 자동차 사고나 어떤 일반 분쟁이 있을 때 꼭 알아야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고 덤터기 쉬울 수 있어요. 이 상식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있다고 주장을 할 때 바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없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를테면 신의 존재 증명. 신이 없다는 증명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신이 없음을 증명해봐. 너 신은 없다고 하지, 없다는 증명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조시대에 없었다, 조선시대에 없었다, 앞으로, 그렇게 해봤자, 없다는 자체를, 즉, 우주에도 없었다, 우주 바깥에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란 위대한 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 존재 증명을 5개로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입증으로서는 이론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이 있다 없다, 즉 있다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건 누가 주장을 해야 돼요? 바로 과수원, 있다고 주장하는 과수원주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이거 입증하려면 어젯밤에 우리 바람 불었어. 바람 불었다. 혹시 사진 찍어 놓고 있거나 이제 어떤 동영상 찍어 놓고 있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찍어 놓은 거 있다면 최상이겠죠. 혹시 그게 있다면 그거를 입증하면 되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아직까지 이런 막연한 규정들이 없는 거 보면 자, 어느 거냐? 굉장히 막연해. 평균적인 강우량이 얼마냐? 강한 바람 돌풍이 뭐냐? 장기간 지속적인 강우 부족이 뭐냐 도대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운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눈으로 인해, 물론 이제 언 피해는 얼어있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매우 심한 더위가 뭐냐? 이렇게 분쟁 요지가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께서 굉장히 착하시고 이제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 측도 만약에 A 농민이 주장을 했다 그러면 거의 인정해 줬거나 했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재판 분쟁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해가 안 하는 판례 같은 게 크게 아주 논쟁이 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강한 바람이고 돌풍이냐? 뭐가 어떤 게 눈으로 발생한 피해냐? 어떤 게 매우 심한 덤이냐?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다? 판사만이 알아, 판사.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만약에 이제 재판이 들어갔다. 재판에서 판사가 이건 강한 바람으로 돌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맞다 하면 그때 이제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인정해주면 여기 요건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구문 이론서 측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굉장히 발전하고 커가면 이런 분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과전처럼 아주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입장으로는 이게 좋아요. 우리 수험생 입장으로는 적과전처럼 하면 짜증나요, 외우려면. 그러니까 이래 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빨리 합격을 다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과전처럼 내버리면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문제 만들어내면 하니까. 하지만 이제 합격해서 이제 손해평가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완전히 짜증나고 짜증나. 특히 이제 어떤 농민이 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면 이제 암담합니다. 암담해.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시길 바라고 화재도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3자의 화재 손해. 자, 그래서 지금 규정에 의해서는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켰다 하면 바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화재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요거의 경우는 이제 2점짜리로 나오겠죠. 2점짜리 나오고 이제 요 날짜는 반드시 기억했다가 뭐냐면 그 온주밀감의 경우는 동상해가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보장이 돼, 이때만. 근데 망감류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이때도 동상해가 보장이 되는데 이때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주밀감 또 온주밀감은 12월 21일. 이게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아야 되니까 요거 외우는 방법 했죠. 공사판 36개. 그래서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시고 요거는 이제 2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이 날짜는 이제 15점짜리에 나오면 해당 기간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가을 동상에 이 피해를 10월 31일 이전에 하는가 두 번이나. 근데 아직 이건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2점밖에 안 내지만 오히려 이걸로는 한 5점 날아갈 수가 있어. 5점. 그래서 이제 날짜를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라. 그 다음에 복숭아 세군 금형병 이제 병충해 하는 거 벼, 감자, 고추 무지하게 나왔죠. 감자, 고추, 벼 다 나왔어요. 병충해 쓰는 거 요번 11회 시험에도 공통적인 거 쓰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지만 요거 하나밖에 아니니까 못 나왔죠. 근데 요거를 써라라는 것은 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설마 외우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자연재해 그다음에 강귤 동상의 요건이 요게 다르다. 요게 이제 작년 재작년 나왔고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제 보장하는 재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보장하는 재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지 않는 손해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면 다 보상해 줘야 돼. 보상하는 죄에 해당해서 피해를 받고 했으면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상속권 민법에 직계비속 아들이면 직계비속 즉 혼인 중해자예요. 혼인 외의자 하면 안 되고 혼인 중에 아들이면 반드시 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예외 뭐냐? 바로 상속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직계 존속을 살인한 자. 직계 존속을 살인하는 아주 폐륜범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상속 재산 노리고 이런 자는 돌아가셨더라도 상속권을 박탈해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라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면 즉 여기는 뭐가 다 전제되어 있냐? 보상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하는데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보상하는데 이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의 고의 과실.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 고의로 할 수 있는 거는 화재밖에 없어요. 물론 태풍을 오게 합니까? 동남풍을 일으키는 제갈량도 아니고, 그죠?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화재, 고의 또는 화재를 할 수 있는
이거밖에, 화재밖에 없어요, 화재. 조수에 무슨 멧돼지, 고라니를 멧돼지야 침입해라 하고 고의과실로 할 수 있나요? 멧돼지 훈련시켜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화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재 중에 누구만?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만.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아니고 수익자, 그 다음에 옆집의 철수, 영희, 그 다음에 이무대리인. 이무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달라요. 법정대리인은 이제 미성년자, 친권자, 피한정 후견인, 그죠? 그죠? 이런 것들만, 이런 분들만 법정대리인이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주고, 물론 이제 꼭 변호사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이무대리인이 불질른 건 어떡할 것이냐. 다 보상을 해줘야 되죠.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죠? 아주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죠? 자연재해 조수해가 아니라 화재의 경우도 보상해준다. 즉, 그러면 이제 화재보험에 드신 분은 화재보험금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도 하는 거.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 조수해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고의 중과실로 저지른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경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니까 이들은 경과실은 보상을 해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경과실로 인한 화재는 보상합니다.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면 경과실이 뭐고 중과실이 뭐냐? 이거 역시 누구만 한다? 판사만 한다. 판사. 우리가 경과실이다 싸워서 법정 가서 이제 판사가 이거는 보상한다 하면 이제 경과실이고,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항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2번도 아주 꼭 필요한 조항. 2번도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하지 않았는데, 수확을 않고 있는데 바로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도 이렇게 하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 3번은 이거 없어도 보상하지 않아. 이 조항 없어도. 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아니니까. 병충해, 세금 금융병 외에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아. 보장하지 않는 재해인데 뭘 필요도 없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어. 다 삭제해야 돼. 다 삭제해야 돼. 노화자로 생긴 손해인데 뭘 보상해. 자, 그래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누차 주장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간도 제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기간, 제가 전 품목을 암기요법하고 해놓은 거 있어요. 혹시 처음이신 분은 거기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요거는 안 나왔나? 요걸. 이듬해 맺은 유자가 실행. 보험의 목적을 정확히 써야 돼요. 그냥 유자가 아니라 다음에. 이듬해 맺은 유자가 실. 이듬해 맺은 참다래 가실.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듬해 맺은 유자가 실, 바로 이듬해 맺은 참다래 가실. 보험의 목적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 24시인데 발악이다. 밤 호두 발악. 시험에 나왔었어요. 2점짜리로 발악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참다래는 꽂는 분하기, 대추는 신초 발악이.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발악이는 또 무엇이다? 바로 발악이는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50 정도 발아. 눈아자예요. 눈아자예요. 그래서 이제 정아, 치가 뭐 이런 거 있죠. 정아. 그래서 이제 두릅은 정아, 치가. 눈아자, 전체 눈이 이제 꽃이 되고 바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꽂는 분하기도 50%, 다 50%네요. 신초 발악이, 신초, 당해년도, 모지가 아니라 신초, 당해년도자는 세 가지, 50% 정도다. 다 50%. 이거 역시 2점짜리로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2점짜리 무시하면 안 돼요.
2점짜리는 주로 이제, 2점짜리도 이제 단순히 암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바로 5점짜리 또 5점짜리 25점 나오는데 20점은 맞으셔야 여유 있게 합격합니다. 여유 있게 20점 맞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5점짜리 두 개는 굉장히 시간 걸리게 하거나 아주 생소한 문제를 내거나. 그래서 20점씩 맞으면 이분 합격한다 보고 15점 맞으면 이제 다른 것들 엄청 열심히 다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도 악착같이 다 맞아요. 악착짜리. 2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2점, 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용어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쌍십절날. 쌍십절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쌍십절날 미자씨가 포복하는 날이다. 그죠? 쌍십절은 미자씨가 포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오미자. 10월 10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 말 만들어서 했죠. 살구는 살치리. 그 다음에 뭐 봉감, 단떨분, 고배시의 731은 실무는 재앙이었다. 그 다음에 10월의 마지막 반무대요. 뭐요? 관무대를 가자. 고고감시 인투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웠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참다래가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참다래가 왜? 수학감소는 언제? 11월 30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가림하고 나무는 6월 30일이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 대추는 수학감소건, 요거건, 비가림이건 다 똑같아. 나무는 11월 30일이고. 나무는 모조리 11월 30일. 자, 이것도 거기 다 암기 방법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귤, 망감류도 나무는 또 4월 30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보험 기간은 요 품목만 따로 하는 것보다 전 품목을 동시에 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비가림 가수는 또 따로 해놨네요. 비가림 가수. 그래서 참달에 요것도 자 여기 안 나왔어. 이거랑 이거 안 나왔어요. 이거 정확히 외워서 그대로 쓰세요.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즉 다음에 맺은, 그러니까 당해년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맺는 게 유자랑 참달에는 그 다음에 맺는 게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 참달에는 다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바로 이렇게 저기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이제 외운다. 10월 10일. 그래서 이제 참달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은 특약의 화재는 특약이다. 비가림 화재는 특약이다.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림 시설에서. 비가림 화재 특약이면 자기부담보험금, 자기부담금, 영원이다, 영원. 요게 이제 중요해요. 따라서 비가림 특약이다. 특별약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30일짜리 11월 자, 이것들을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0일의 참적은 벽헌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저는 지금 이제 금방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해서 딱 볼 때마다 바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도가 통해야 됩니다. 11회 시험에 15점짜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험 기간을 직접적으로 쓰라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5점 내지는 아니면 이제 숨어서 저기처럼 마늘의 재파적 모음처럼 매달 며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확률이 크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렵고 고난도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이제 돌려서 훨씬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의 목적하고 인수 제한을 자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려 한 2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고 이제 보험의 목적하고 인수 제한은 거기서는 이제 문제가 5문제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